자, 수학하의 첫 시간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집합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선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그러면 누구든지 같은 답을 할 수 있죠. 2, 4, 6, 8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똑같은 답을 얘기할 수 있으면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맛있는 과일의 모임인데 맛있다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역시 아름다운 나라의 모임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같은 답을 낼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같은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찾든지 간에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집합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 A라고 표현을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2, 4, 6, 8을 집합 A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 2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호로 나타낼 때는 2하고 A하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A 쪽으로 이렇게 삼지창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도 원소죠. 4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4도 A의 원소고 A에 속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4는 A에 속한다.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3은 지금 이 안에 없어요. 그럼 원소가 아니죠.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3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3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소와 원소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데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쓴 것처럼 쭉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자, 아까 위에서 집합 A를 우리가 2, 4, 6, 8 이렇게 썼었죠. 10보다 작은 짝수 모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자를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6, 8, 2, 4 이렇게 해서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고 같은 원소가 여러 번 써 있더라도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한 번만 써요. 그래서 2가 여러 개 있는 집단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2를 한 번만 써서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이것처럼 2, 4, 6, 8 요거는 개수가 4개밖에 안 되지만 집합을 자연수 집합을 찾게 되면 1, 2, 3, 4, 5에서 끝도 없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규칙이 보이는 상태에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아, 이게 계속 있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자연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표현 방법이 있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있어요. 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중괄호 쓰시고요. x하고 바를 쓰고 x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원소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뒷부분이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집합 A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집합 A는
자, 원소의 형태 x라고 하고 x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10보다 작은 짝수였죠. 그래서 x는 10보다 작은 짝수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10보다 작은 2의 배수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x도 x로 안 쓰고 내가 얘를 x 플러스 1로 쓰면 10보다 작은 홀수 10보다 하면 안 되겠다. 9보다 작은 홀수 그렇게 해서 x 플러스 1로 표현하셔도 돼요. 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집합 B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x바 하고요. x가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원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연수였거든요. 따라서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면 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현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글씨가 벤 다이어그램이고 요건 쉽게 얘기해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집합 A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안에 원소를 써주시면 되는데 원소를 쓸 때는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럼 집합 B는 원소가 수도 없이 많지만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집합 B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원소 나열법은 한 가지로만 표현이 되겠지만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집합을 2가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집합 A 해서 2, 4, 6, 8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집합 B가 자연수 집합이었죠. 1, 2, 3, 4, 5, 점점점 이렇게 있고 한 개를 더 그릴 텐데 얘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자, 우리는 크게 집합을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개수에 따라서 구분할 때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한집합이 무엇이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한집합은 무엇이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예요. 자, 그러면 집합 A가 유한집합에 해당되는 거 알 수 있고 집합 B가 무한집합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집합 C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얘는 원소가 없습니다. 원소가 없는 것도 없다, 0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에 포함이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집합 A와 C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집합 B다.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몇 개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고 NA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4개니까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집합 C도 유한집합이에요. 근데 집합 C는 원소가 없죠.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특별하게 이 원소가 없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공집합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C는 공집합인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부분집합은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아까처럼 2, 4, 6, 8 볼게요. 자, B 집합이 있는데 얘는 원소를 2, 4, 6을 가지는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집합 B에 들어있는 이 원소가 모두 집합 A에 속해 있죠. 2, 4, 6, 2, 4, 6 다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집합 B를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집합 B는 집합 A의 무엇이다?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표현을 할 때는 기호로 표현할 때는 B하고 A하고 해서 이지창 찍어주시면 돼요. 큰 쪽으로 찍는 거예요. 자,
자, 우리 원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원소할 때는 삼지창 찍으라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8이 A의 원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8은 B의 원소는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8은 A에 속한다 라고 했었고 8은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속한다 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서는 포함된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로 다르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 우리는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또 어떤 특징을 또 가져요. 우리 아까 앞에서 공집합 배웠어, 그죠? 공집합이 뭐였냐면 원소가 없는 집합이었어요.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있죠. 모든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집합 A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부분 집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가지고 찾을게요. A로 찾으면 개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합 B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B의 부분 집합을 찾을 거예요. 부분 집합은 이 안에 원소들을 가지는 것을 다 집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공집합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도 집합 B의 부분 집합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부분 집합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찾으면 4도 될 거고 6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랑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2랑 6도 될 수 있을 거고 4랑 6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 4, 6을 원소로 가지는 원래 집합 B였죠. 요거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부분 집합을 모두 찾아보았는데 총 8개가 나왔어요. 원소가 3개 있을 때 8개가 나오게 됩니다. 원소가 4개가 있으면 16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6번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개만큼 가져요. 자, 금방도 원소가 3개가 있었는데 부분 집합을 찾았더니 8개가 나왔어. 아, 2의 세제곱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부분 집합을 묻는 게 아니라 개수만 물어볼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때 집합 B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봤다 라고 해보자고. 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찾아보니까 얘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찾아서 매번 찾아서 몇 개인지 찾을 순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를 지워요. 자, 2, 4, 6이 있을 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다 라고 하면 2를 지운 상태에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서 찾아주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는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들이죠. 공집합, 그 다음에 4, 6, 4, 6,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4개가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인데 역시 찾는 방법은 2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찾아볼까요?
4는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를 물었다. 자, 역시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면, 자, 아까 찾았던 것들은 지워주고요. 자, 4는 포함을 하면서 2는 포함하지 않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4 되겠죠? 자, 4는 들어가는데 2는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더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찾았는데 이때도 어떻게 찾느냐? 2, 4, 6이라는 우리가 집합에서 찾아서 4는 포함을 하고 2는 포함을 하지 않으면 4도 지우고 2도 지우고 남은 것 가지고 2의 n제곱 해주시면 돼요. 6 하나 남았으니까 1제곱해서 2개, 우리가 찾은 것도 2개,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선 지금 안 써 있는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야.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위에서 우리 찾아놨으니까 여기에서는 2, 4, 6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요만큼만 묶어서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원소가 그 다른 집합에 속할 때 우리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부분 집합을 찾아보았더니 원소가 없는 것, 원소가 하나 있는 것, 2개 있는 것, 3개 있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총 2의 n제곱 개만큼 찾을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원소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찾는지 정리를 했어요. 자, 지금 서로 같은 집합만 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같은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2, 4, 6,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는데, 자, 4, 2, 8,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으면 원소가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집합 A고 이게 집합 B라고 하면 A, B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에 속하고 또 집합 B의 원소도 모두 집합 A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같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자, 간단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자, 확인하시고 뒤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12문제를 풀어주시고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